자, 지난 8월 말 우리나라에 이 차가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델이지만 인터넷 반응을 보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 B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는 벤츠의 GL B클래스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말에도 이 차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보여드렸던 차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때 보여드렸던 거는 GLB 220, 그러니까 220 모델이었다면은 지금 제가 타고 온 이 차는 GLB 250 포매틱 AMG 라인이라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220과 250 이 숫자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엔진이 다른 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AMG 라인이라고 하는 이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외관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 구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부터 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이 차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때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모습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여드렸던 GLB 220 모델과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그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MG 라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박혀 있는 이 그릴이 적용이 됐고, 또 거대한 스타로고를 기준으로 양옆에 뻗어나오는 이 선 역시 기존 모델에서, 그러니까 기본형에서는 조금은 얇은 선으로 두 줄이 쭉 뻗어져 나와 있었다면은 이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꺼운 줄로 한 줄씩만 뻗어 나가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거, 오프로드 감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범퍼 아래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을 굉장히 넓고 길게 적용을 해둔 것이 특징인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오는 플라스틱 부품도 없었고, 무엇보다 여기 이 자리에 안개등이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AMG 라인이 되면서 안개등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릴 그리고 안개등의 유무, 이 두 가지로 일반형과 AMG 라인의 디자인 차이가 있는 부분, 이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뒷모습을 보고 GLC의 이전 모델인 GLK 닮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 다시 받아서 좀 타보면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굉장히 급하게 보고 짧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LB의 디자인은 이제 높이하고 폭이 상당히 넓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처럼 꽤 넓고 큰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B라는 이름 때문에 선입견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작게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소도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GLE나 GLC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런 최신의 굉장히 세련된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이 GLB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위아래 높이도 꽤 두껍게 들어갔고, 좌우 이 면적도 꽤 넓게 들어갔기 때문에 차의 전체적인 인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로드 성능과 스포티한 것을 좀 같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이 아래쪽에 플라스틱, 검은색 플라스틱에 핀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위쪽에는 또 크롬, 반짝이는 크롬 라인을 적용을 해뒀습니다. 거기다 트렁크 요 위쪽, 범퍼 위쪽이죠, 이쪽에도 또 크롬의 이 철판을 덧대서 짐을 싣고 내릴 때 차가 좀 덜 손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GLE에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배기구는 가짜예요. 실제 배기구는 저 아래쪽으로 해서 양옆으로 하나씩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배기구가 겉으로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라는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왕 이렇게 자리를 해줬으면 그냥 구멍 뚫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릴 때는 뭐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디스플레이 된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2열 좌석까지 다 폴딩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차에서 설명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2열 시트를, 그러니까 뒷좌석을 폴딩을 하면은 완전히 평평하게 풀 플랫으로 펼쳐진다, 이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트렁크 바닥과 2열 좌석이 접힌 저 부분의 면을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하게 이게 쭉 연결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열 시트가 접힌 부분 저 자체가 상당히 일관되게, 그러니까 3개의 시트가 다 동일하게 펼쳐진 것을 봤을 때 저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로,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가운데만 접어서 스키스루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다 접어서 굉장히 넓은 약 1800리터에 가까운 그런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바닥도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내릴 수 있는데 꽤 많이 들어가요. 지금 높이를 봤을 때 한 5c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주면은 훨씬 더 넓은 공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차이가 가장 큰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면서 조수석과 같은 디자인으로 그냥 쭉 매끄럽게 요 플라스틱과 이 인조 가죽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지금 통풍 시트가 빠졌다는 점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오묘한 게, 지금 이 차가 고성능의 이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AMG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트하고 도어 트림에 스웨이드 가죽이 적용이 됐고, 또 요렇게 뭐 카본 패턴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을 뚫어서 이 통풍 시트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성들과 좀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스웨이드 가죽을 적용을 하고 통풍 시트를 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스웨이드 가죽 시트에 앉아보면은 엉덩이에 땀이 많이 찹니다. AMG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이런 감성을 좀 강조를 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엉덩이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저같이 몸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 AMG 라인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GLB 2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 패키지가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GLB라고 하는 차의 참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 도어 손잡이, 그리고 조수석 앞에 적용된 이 부분,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에도 적용된 이런 파이프와 같은 부분들이 적용된 거거든요. 이게 참 묘해요. 이 차가 이제 오프로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성능도 발휘를 하는 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차를 갖고 오프로드를 간다?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차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차를 운전을 해봤을 때,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전을 해보면은 살짝 좀 뒤뚱뒤뚱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간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니까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그런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감성을 가지는 않더라도 좀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꾸며준 것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 먹은 거긴 하지만 협찬은 아니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은 건데, 컵홀더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날개가 살짝 팔락 하고 펴지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나 이제 컵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사이즈를 굉장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해둔 건데,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봐야겠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뚱캔이라고 하는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340ml 굉장히 작은 페트병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뚱캔 음료를 산 이유는 이거를 끼면은 두 번째 것까지 좀 접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껴보니까 첫 번째 날개에 딱 맞는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날개도 다 접히지 않는 그런 사이즈.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음료도 충분히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얇은 사이즈의 음료도 충분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지금 원래 GLE 220 전에 봤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시가잭 라이터라 그러죠, 시가잭 라이터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가잭 커버만, 그러니까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쓰지 않는 기능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커버로 바꿔준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 패드가 앞쪽에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요 팔이 또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조작부나 스티어링 휠의 조작부, 이런 것들은 GLB 220 모델에서 봤던 것, 그리고 최근 벤츠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 또 MBUX라고 하는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 연달아 있는, 그러니까 계기판과 AVN,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 모두 10.25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돼서 일자로 쭉 길게, 굉장히 길어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 Z엔진 터빈과 같은 디자인의 좀 독특한 송풍구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GLB, 이 GLB 차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인데 여기는 앞좌석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이 가운데 위쪽 부분에 이 뒷좌석을 위한 두 개의 송풍구가 있었고,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 그 하나 더 아래, 제일 아래쪽에 수납 공간과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 두 개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는 빠지고 그 송풍구가 있던 자리에 수납 공간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수납 공간이 있던 가운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히게 됐고요, 아래 작은 수납 공간과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좀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쓰게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있다가 없으면은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뒷좌석 열선 시트도 빠졌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냥 아쉽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묘한 게요, 지금 운전석 뒤쪽에서 앉아 있거든요. 운전석은 이 크고 무거운 제 몸에 맞춰둔 상태인데 다들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차가 꽤 커졌다고 들었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덩치가 정말 많이 큰가 봐요. 그렇게 안 커 보이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던데, 예, 제가 좀 많이 큽니다. 근데 제가 앉아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앞쪽 시트 등받이 쪽이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도 있지만,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지금 머리 공간도 꽤 많이 남고요, 무릎 공간도 이거 무릎 2개 반, 정말 한 뼘 가까이 공간도 남고, 발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저 같은 사람, 저처럼 덩치가 엄청나게 큰 이런 사람이 2명 앉으면 딱 적당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얇은 분들, 살을 좀 빼야겠는데, 일반적인 분들이라면은 이 뒷좌석에 3명 앉는 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도어 손잡이 쪽에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이 돼서 이제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시트에도 앞좌석과 같은 스웨이드가 적용이 돼서 나름 고급스러움, 요 위에 빨간색 스티치와 같은 부분까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들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팔걸이 겸 2개의 컵홀더까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몇 가지 좀 빠진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GLB 250 포매틱을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형식 번호가 M260이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이 장착이 됐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은 2리터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최고 출력 224마력, 최대 토크는
약 35에서 36kg 포스 미터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가 밝힌 이 내용들 중에 보면은 컴포트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도 갈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편안한 것,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편안함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의 배기량이라든가 차종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차의 전고가, 그러니까 차의 전체 높이가 1690이거든요 그러니까 170cm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크기 중에서 이 운전석의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이제 머리까지의 공간이 1035 정도 되고, 2열 같은 경우에는 9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노면에서 차 바닥까지의 높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실내 공간을 만드는데 꽤 신경을 썼고, 꽤 포커스를 맞췄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차의 높이를 꽤 높이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차의 전체적인 무게중심 자체가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거나 이렇게 차선을 바꾸거나 고속에서 브레이킹을 해보면은 차가 조금 휘청거린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금 제가 자유로를 주행을 하고 있고, 자유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시속 90km, 85km에서 90km 사이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차선을 좀 급격하게, 그러니까 와인딩이나 급격한 코너를 돈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이렇게 차선을 급격하게 바꿔보면은 위가 굉장히 훅 넘어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너를 이렇게 확 꺾었다거나 차선을 이렇게 확 바꿨을 때 위쪽이 한번 훅 넘어갔다가 재빨리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넘어간 다음에 약간의 이렇게 펜듈럼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째깍째깍 하는 이 반동이 조금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회복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좀 느긋하게 타야지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이 진동이나 노면 소음, 풍절음,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풍절음은 약간 들어와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차의 형태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은 조금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한 85에서 9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에서도 이 풍절음은 어느 정도는 좀 느껴지고요. 이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심한 부분에서는 꽤 잘 들어오고, 어느 정도인 부분에서는 또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이 노면 소음이 확 좀 들어오는, 갑자기 확 커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GLB 이 리뷰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어떤 분의 이 댓글이 기억이 나는데, 이 차가 미국에서는 진동과 소음이 꽤 심하다고 좀 악평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댓글이 기억이 나서 저도 좀 집중을 해서 타봤는데,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자체가 뭐 엄청나게 정숙하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어느 정도 선을 딱 넘어가면 확 들어오는 이 노면의 소음, 이런 것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려보면은 생각보다는 잘 달려줘요. 배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 잘 달립니다,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생각보다 잘 달려줍니다. 근데 이제 배기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엔진을 쥐어 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만족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이 차는 편안하게 타거나 아예 재미없는 에코 모드로 타는 게 가장 이 차에 잘 어울리는 그런 주행 방법, 주행 모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 250 포매틱 AMG 라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7인승 모델을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모델에 이어서 7인승 모델도 곧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역시 가격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6,11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7인승 모델이 나오면은 이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차도 그 6,110만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공간 활용성, 충분한 고급스러움, 운전의 편의성, 이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6천만원, 6,100만원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차의 7인승 모델, 그러니까 시트가 2개 더 늘어나는 그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GLB 꼭 경험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을 해주는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한 그런 모습인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